시원하게 뚫린 도로 끝으로 남산이 보입니다. 도로는 시원하게 닦였지만 어쩐지 한산해 보이네요. 남산과 외인 아파트가 정면에 보이는 걸로 보아 한남대로 같습니다. 외인 아파트는 1972년 준공됐는데 당시에 늘어나던 외국인들과 미팔군 관계자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남산 한가운데 서서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을 많이 받다가 94년에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남산 야외식물원이 조성됐습니다. 지금의 한강대로 신용산역 쪽에서 삼각지 방향으로 바라본 남산인데 자세히 보면 남산에 철탑이 여러 개 있고 남산타워도 지금과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남산에 방송용 송신탑이 여러 개 서 있었고 서울 주변에도 곳곳에 송신탑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69년 말에 방송사들이 합작해서 남산에 높은 송신탑을 세우기로 했고 1971년 12월에 남산 송신탑이 완공됐습니다. 전망대까지 설치돼 지금 같은 모습으로 준공된 건 1975년입니다. 하지만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도 보안 문제로 개방을 하지 않다가 80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서울의 명소로 떠올랐지요. 남산자락의 국립극장이 새로 완공됐습니다. 국립극장은 1950년에 창립되자마자 전쟁이 터지면서 대구로 이전했고 57년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명동의 옛 명치좌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가 73년 10월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남산 1호 터널이 지금과 달리 왕복이차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통된 2호 터널도 마찬가지네요. 1호 터널과 2호 터널은 함께 계획되고 공사를 시작해 비슷한 시기에 준공됐는데 유사시에는 방공호로 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공사를 하느라 그랬는지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두 터널은 개통 뒤에도 계속 하자가 발생해 수차례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1호 터널은 나란히 터널을 하나 더 뚫어 왕복 4차로가 됐는데 한남동에서 명동 쪽으로 가는 상행터널이 먼저 만든 겁니다. 2호 터널은 교통량이 별로 없어서인지 여전히 왕복 2차로인데 조선시대 성문 모양을 본땄던 터널 입구 디자인은 재시공 과정에서 철거됐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명동 일대에 고층 건물이 꽤 많습니다. 1970년 문을 연 코스모스 백화점입니다. 명동의 상징 같은 곳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70년대 말부터 침체를 겪었고 계열사까지 부도가 나면서 다른 곳에 인수됐는데 새로운 쇼핑센터들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다가 2009년부터 눈스퀘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사관이 있는 자리에는 대만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만과 국교를 맺은 이래 긴밀한 우방관계를 유지했지만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내세우며 본토의 중국 정부와 수교하는 국가들에게 대만과 단교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지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자마자 대만 대사관에 걸려있던 청천백일기가 내려왔고 그 대사관 자리에는 중국 대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청 건너편으로 최신부 건물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원래 영친왕의 생모 엄비의 사당인 덕안궁이 있었는데 1937년 조선 총독부에서 4층짜리 최신국 청사를 지었습니다. 최신부에서 사용 중인 이때는 5층으로 증축한 상태네요. 78년부터 국세청 남대문 별관으로 사용하다 2015년 철거했는데 이때는 더 많이 변형된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버스들이 집합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변두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도심과 변두리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해졌는데 수익성 문제로 민간업자에게 맡기기 어려운 노선은 시에서 직접 운영했지요. 시험 버스다 보니 종종 서울시장이 직접 점검을 나오기도 했다네요.
정각들보다 잔디밭이 더 많이 보이는 73년 덕수궁입니다. 멀리 안산을 배경으로 정동 빌딩이 유난히 커 보입니다. 연못은 1933년에 덕수궁을 공원으로 만들 때 조성한 겁니다. 겨울에는 이 연못을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했던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연못보다 훨씬 넓어 보입니다. 68년에 태평로를 확장하면서 덕수궁 담장을 안쪽으로 들일 때 연못도 줄어든 거지요. 이때 대한문은 문화재위원회 반대에 부딪혀서 옮기지 못하고 길가에 덩그러니 남아있다가 70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삼일빌딩은 1970년 완공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주변에 고층 빌딩이 거의 없다 보니 유난히 더 높아 보였고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빌딩으로 유명했지요. 시내에 올라가는 고층 빌딩이 발전의 상징으로 자랑스러웠던 시절, 교과서 표지에도 등장했고 서울시 고가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했던 청계천 고가도로는 3일 고가도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파고다공원의 손병희 선생 동상 뒤로 파고다 아케이드가 빙둘러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가였지요. 청계사가에 있던 천일백화점과 극장입니다. 광장시장과 가까이 있었고 그 영향인지 직무를 주로 취급했습니다. 동대문 앞으로 고속버스가 지나가는데 동대문 바로 안쪽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곳은 1899년 개통 때부터 1968년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전차차고지가 있던 곳입니다. 반포에 터미널이 생기기 전에는 버스 회사마다 터미널을 따로 운영했는데 동대문에 있는 터미널은 네 회사가 함께 운영하다가 점점 확대됐습니다. 동대문 터미널은 두 곳을 운영하다 합친 거고 다른 회사 터미널들도 계속 옮겨다니며 변화가 많았는데 70년대 초반 신문기사 중에는 서울 시내에 고속터미널이 9개라는 내용도 있네요. 터미널이 흩어져 있다 보니 이용이 불편했고 도심에 있는 터미널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결국 터미널을 한 군데로 모으기로 했고 그 장소로 결정된 곳이 반포입니다. 반포터미널은 한동안 가건물로 운영되다가 81년에 정식 터미널 건물을 준공하게 됩니다. 반포로 결정된 이유가 땅값이 저렴해서였다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유시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서울이라고 하면 강북을 의미했고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며 포화 상태가 되자 강남 개발이 시작되던 때인데 73년 11월에 개통한 영동대교는 강남 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영동대교에서 영동은 영등포 동쪽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강남이라는 명칭이 자리 잡기 전에는 강남권을 가리켜 영동이라고 했지요. 강남 개발과 함께 청계천에서는 판자촌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청계8가까지는 복개공사와 함께 판자촌이 정리됐지만 중랑천과 만나는 하류 쪽에는 여전히 판자촌이 많았습니다. 판자촌 철거 후 지하철 차량기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군자 차량기지입니다. 김포공항 터미널이 소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김포공항은 58년에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뒤 지속적으로 확장을 했는데
73년에는 국제선터미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지요. 현재 국내 선터미널로 쓰이는 곳입니다. 73년 어린이날에는 능동의 어린이대공원이 개장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되기 전 이곳에는 군자리 골프장이 있었는데 순종비인 순명효왕후의 묘가 있다가 금곡으로 옮겨간 뒤 조성된 골프장이었습니다. 놀이공원이 거의 없던 시절에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가 용인자연농원이나 롯데월드 같은 다른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침체기를 맞기도 했지요. 2006년부터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